안녕하세요, 해공모드입니다. 자, LG전자 주식입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오늘 기점으로 해서 단기 급락 패턴은 일단 마감됐습니다. 물론 이제 내일 다시 한번 5일선이 무너질지는 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오늘만큼은 LG전자가 급락 패턴에서는 일단 마감됐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매수 신호는 10일 8일자에 매수 신호가 나왔죠. 그래서 영상으로도 좀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자, 앞에서 매수 매도 신호가 뭐 워낙에 자주 반복되는 주식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하셨다라고 하시면은 크게 물리는 것들 일단은 예방할 수 있었을 것 같고, 올라오는 데는 타이밍 맞춰서 또 수익도 가능했었던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특히 이날짜에 매도 신호가 발생된 이후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하게 좀 내려오다 보니까 많이들 물릴 수 있는 구간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급등 급락 패턴에 대해서 혹시 모를 수 있으니까 요거 한 가지 좀 설명드리고 가면요, 가격 이동 평균선은 우리가 HTS든 MTS든 설치만 하면 그냥 가격 이동 평균선은 이렇게 선으로 나타나잖아요. 자, 5일 가격 이동 평균선입니다. 5일간의 거래를 평균으로 이제 선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이건 이제 후행 지표잖아요. 선행 지표가 아니라 후행 지표입니다. 그래서 후행성이다라고 좀 얘기하고, 가장 이제 선행하는 것은 주가죠. 주식이 된 가격이 가장 빠르고 가장 선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보조 지표들 아무리 갖다 대놓고 본다고 하더라도요, 실제로 주가의 이런 흐름들을 보고 따라가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격 이동 평균선은 우리가 어떤 지지와 저항 때 기준 잡으려고 우리가 보통 많이 보조 지표를 활용합니다만, 저 지금 차트를 보시다시피 뭐 어떤 지표도 지금 넣고 있지 않아요. 화살표 매매 신호 정도만 제가 넣고 있고요. 다른 것들은 일체 넣고 있지 않습니다. 어지럽습니다. 투자하면 눈만 아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가장 우리 기초로 주식 배울 때 기초로 배우는 거, 시가 대비해서 하루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시가 대비해서 가격이 양봉으로 올라서요. 그러면 매수세죠. 매수잖아요. 시가 대비해서 오르면 매수, 시가보다 떨어져서 음봉 캔들이면 매도.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양봉 캔들로 올라갈 때는 매수고 음봉 캔들로 떨어질 때는 매도예요. 이거 주식 배울 때 가장 기본이잖아요. 예. 그러면 양봉 캔들 매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고, 매도가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매도 압력이 높다라는 건데, 최근에 지금 그 과정들이 LG 전자에서 너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 앞서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갭상승하면 누르고 갭상승하면 누르고, 주도적으로 이거 누가 팔았을까요? 당연히 개인들이 이렇게 못 만들죠. 당연히 세력들이 만들어 가는 겁니다. 외국인과 기관 세력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도 압력을 높여서 주가를 떨군 거고요. 그러면 이 LG전자에서 팔은 수급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동안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었던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 뭐 또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차트가 이렇게 꼬꾸라져서 아래로 우하향으로 떨어질 때 반대로 차트가 많이 오른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수급들이 옮겨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시장에는 제한된 수급들 가지고 어느 한쪽으로는 빠지고 어느 한쪽으로는 오르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 꼭 셀트리온으로 다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제약바이오 쪽으로 최근에 수급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고, 로봇 쪽이라든가 또는 인공지능 쪽, 그쪽으로 수급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죠. 그쪽에서는 수급들이 최근에 좀 빠져나왔기 때문에 빠져나왔던 수급들이 글로 많이 들어갔고, 특히 요 며칠 사이에 저번 주 금요일부터는 반도체 주식들로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 부분은 뭐 윤석열 대통령 네덜란드 방문해서 저 ASML 거기 본사 방문한다는 이슈가 좀 있었죠. 그 이슈는 이미 나와 있던 뉴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수급들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오늘 퍼포먼스가 강하게 좀 나왔고 내일 오전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LG전자는 별도로 개별적으로 좀 움직인 거죠. 그냥 쭉 그냥 흘러내렸다. 실질적으로 LG전자가 얼마나 매력 있느냐라고 좀 보면 그렇게 매력을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 방송하는 유튜브 입장에서 LG전자를 뭐 너무 좋게 볼 필요도 없고 너무 또 안 좋게 또 깔 필요도 없는 입장인데,
중립적인 입장이어야 되잖아요. 객관적으로 투자 여러분들에게 평가를 해드려야 되는 입장이라서 놓고 보면 LG전자가 얼마나 그렇게 매력적인가로 놓고 보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트레이딩 하는 것들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적 부분으로만 놓고 보면 동사의 실적 한번 보세요. 뭐 꾸준하게 증가하는 매출 이런 것들은 제외하세요, 투자 여러분들. 아시겠죠? 매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매출이 워낙 작지 않는 이상은. 예, 영업이익 위주로 보시면 돼요, 투자 여러분들은. 영업이익 위주로 보세요. 영업이익률이 그러니까 우리 쉽게 설명하는 거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해하기 쉽게. 매출 일단 보지 마시고 워낙 이제 작은 회사들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을 좀 보면 되는데, 영업이익 그냥 이게 숫자 노름하는 건데 이거 이렇게 보면 너무 어렵잖아요. 조단이 넘어가니까.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는 게 편할까요? 여기 또 너무 고맙게도 영업이익률이라는 걸 여기 표시를 해줘요. 투자자분들은 영업이익률만 보시면 돼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릴 거예요.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되는데, 영업이익이 여기 보시게 되면 뭐 4.4, 3.9, 6.73 이렇게 나오잖아요. 해마다 이렇게 연간별로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과거 대비해서 얼마나 영업이익률이 이 변동폭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변동폭. 에휴, 4% 영업이익률이냐? 너 장사 정말 못하네. 너 LG전자 너 뭐 먹고 살래? 이렇게 보지 마시고 4%에서 3%, 3%에서 6%, 6%에서 다시 5% 요 정도 그냥 그림 보시면 됩니다. 그 변동률을 좀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과거에 2020년도 당시가 최근 대비해서는 가장 6.73%로 영업이익률이 좋았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2021년도가 5.49% 정도? 그러면 대략 6.73, 5.49 정도가 그래도 뭐 최근 들어서 보면 가장 높았던 시기. 그 다음부터 2020년도 4.25, 그 다음에 4.81 올해, 내년도는 5.1, 5.2 정도. 그러면 단계별로는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 작년하고 올해가 4점대잖아요. 작년, 재작년, 다시 2020년도, 2021년도 대비하면 올해하고 작년이 4점대니까 안 좋은 시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업이익률로만 놓고 보면 주가가 이렇게 어려운 국면으로 가는 게 정상이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영업이익률로만 놓고 보면. 그럼 제가 조금 전에 먼저 말씀드렸던 2020년도, 2021년도였나요? 그때 당시로만 놓고 보면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퍼포먼스 나오는 것도 뭐 정상이지 않겠느냐. 왜냐면 그때 당시가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았을 때니까. 과거 대비해서 보더라도. 물론 이때 좀 특수한 상황도 있었죠. 코로나 때 당시가 상황들이 좀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때 당시가 영업이익률이 가장 좋았다. 2020년도, 2021년도 당시. 그리고 2022년도, 2023년도는 4% 정도 떼니까 그닥 좋지 않았던 시기고, 그럼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5%대로 이제 복귀하는데, 그러면 복귀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LG전자가 지금 물론 우리 PBR 기준 그냥 단순 숫자로 놓고 봤을 때는 PBR 지금 1배인데, 그러면 1배가 이제 기준인데 1배보다 지금 낮거든요. LG전자는 한 11만원 12만원 정도 이상 넘어가야 이제 PBR 1배 정도 수준으로 해서 적정 주가라고 그냥 숫자로 이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뭐 내재 가치라든가 뭐 이런 영업이익이라든가 뭐 또는 계열사들 뭐 이런 것들 다 판단했을 때 대략, 그러면 지금 1배보다 아래 정도 수준이니까 0.8 뭐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저평가니까 무조건 LG전자를 매수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원래 저평가 주식은 더 저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고평가 주식은 더 고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왜냐면 그만큼 고평가를 받는 이유가 있는 거고 저평가를 받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장황하게 우리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LG전자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뭐 적정 주가 11만원이든 12만원이든 뭐 아니면 20만원대든 내다보고 투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기에는 매력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 차라리 LG전자가 그 정도 만약에 12만원, 13만원, 15만원 올라갈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고 다른 주식들이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좀 보거든요. 그럼 LG전자가 저는 30%에서 40% 먹을 것 같으면 코스피 코스닥 지수
어마무시하게 날아갈 때 그 외에 다른 주식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겠느냐는 얘기죠. 50%, 60%막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LG전자 그렇게 매력 없다는 겁니다. 네. 자, 전장 사업 부분들 뭐 물적 분할 얘기 나오는데 그거 가능성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 가능성 없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뭐 물적 분할 안 하겠다고 또 발언도 했고. 자, 근데 물적 분할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LG전자에 대한 어떤 매출이나 가치를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전장 부품, 전장 관련된 사업을 떼어내어서 물적 분할한다는 얘기는 미친 짓이죠. 그건 정말 욕 나올 짓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다보고 LG전자를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LG전자가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매출과 영업이익들이 얼마나 퍼포먼스 있게 숫자로 딱딱딱 찍혀주느냐인데 지금 저 정도 4% 5% 나와가지고는 LG전자의 주가를 고평가로 만들기에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12만원 13만원 가면 또 고점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가 지금 적정 주가 수준이니까. 그러면 LG전자는 이렇게 과거 당시에 뭐 6% 7% 수준의 영업이익률 나왔을 때 그리고 코로나 때 특수한 상황들을 제외하면 이 정도 퍼포먼스가 나중에 나오려면 제가 봤을 땐 영업이익률 최소한 7%대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봐요. 이 정도 19만원 20만원대로 가려면. 그러면 그 전에 LG전자를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투자자분들이 얼마에 어떻게 물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문의를 주세요. 아래 제가 더보기란에 그 카톡 링크 걸어놨어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트레이딩은 하고 싶으신 분들은 트레이딩을 매수 매도 신호를 따라 하시면 돼요. 제가 꾸준하게 영상을 좀 올려드릴 텐데 트레이딩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물려있다라고 하시면 비중 최대한 30%까지 잘라내요. 잘라내가지고 계속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LG전자를 물타기 하는 거예요. 샀다 팔았다를. 당분간은 많이 물려 계시면은 손절이 좀 나올 수 있겠죠. 매도할 때마다 손절이 좀 나올 수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하면서 어때요? 평단가는 지속적으로 낮아질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종목이 12만원 13만원 막 이렇게 올라갈 때 그럴 때는 어느 순간에 원금 회복이 좀 빨리 오를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얘가 우상향으로 들어갈 때는 어때요? 떨어질 때는 사고팔고 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좀 발생될 수 있지만 이렇게 우상향으로 돌아나가는 과정에서는 수익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상향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매매해라, 우상향 종목만 컨트롤하라 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어쨌든 그거는 이제 나중 얘기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우하향하는 종목이니까 그러면 이 종목을 우상향 할 때까지 좀 타이밍을 좀 보고 기다리려면 지금 당장으로서는 어떨까요? 지금 당장 10만원 11만원 요거 넘어가는 거 일단 가장 중요해. 이거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가 중요한데 넘어가서 빨리 안착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상향으로 내년 상반기에 좀 그래도 좀 돌려세우는 그림들 나올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4분기 실적은 좋으니까 LG전자가 좀 일단 회복될 가능성은 좀 높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매수 신호 이후에 타이밍 좋게 잘 잡았다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기다려 보는 겁니다. 11만원 12만원 여기 적정 주가 수준으로 올라올 때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매도 신호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은 아직 추세가 완전히 막 돌아서서 우상향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매 신호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매도 신호가. 그러면 또 사고팔고를 하는 겁니다. 다만 매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권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나는 죽어도 LG전자 좀 해보겠다. 생각보다 변동성이 좋다. 좋은 종목이긴 해요. 근데 이제 변동성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나는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해보시란 얘기입니다. 해도 문제가 되진 않는다. 다만 지금 추세가 우상향으로 완전히 돌아나가고 있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매력들이 LG전자에 있느냐라고 놓고 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하진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앞으로 이제 LG그룹이 상당히 좀 잘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LG생명 같은 경우는 이거 미친듯이 그냥 빠지잖아요. 이게 LG생명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렇게 170만원 막 150만원 넘어갔을 때는 이거 한번 액면 분할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LG 그룹주 전체적으로 지금 얘네들 액면 분할 잘 안 하거든요. 액면 분할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만큼 액면 분할을 할 수 있는 가격대에 있었던 종목이 LG생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액면가 자체를 지금 5,000원인데 5,000원짜리 액면가를 예를 들면 1,000원이든 뭐 아니면 2,000원, 최소는 2,500원이든 낮춰서 이거 액면 분할을 좀 했었어야 돼요. 삼성전자처럼. 그래야지 물론 이제 황제주에서는 좀 벗어나겠습니다만 이렇게 가격이 무지막지하게 떨어지진 않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 방어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 너무 이쪽 시장 쪽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미친 듯이 좀 빠져 있고 이거 LG 디스플레이도 많이 물려 있는 분들 계신데 제가 나중에 이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분명히 이거 시간은 분명히 걸리는데 변동성은 나올 거예요. 변동성은 나올 때마다 이렇게 크게 올라오거든요. 다 트레이딩 하셔야 돼. 이거 뭐 중장기적으로 싸다고 끌고 갈 게 아니에요. 어이 LG 디스플레이가 미쳤네 저거 12,000원이네. 저거 무조건 사서 내가 한 5년 무전해야지. 이렇게 할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투자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얘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더 많이 떨어져서 막 그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트레이딩 하는 과정에서 내가 그냥 무조건 끌고 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매출과 영업이익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추세 우상향으로 하는 패턴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과거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지. 제가 앞으로도 LG 디스플레이가 저렇게 다시 한번 2, 3만 원 갈 건데 100%, 200% 먹을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장담하는 거는 그 사기꾼이에요, 투자 여러분들. 예. 이거는 이렇게 나와야지 나왔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은 이렇게 우상향으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초입 구간에서 얘가 우상향으로 돌아 나갈 때를 봐야죠. 최소한 요런 패턴들 있잖아요. 봐야죠, 여기에서. 그래서 얘가 2만 원 갈지, 뭐 3만 원 갈지, 뭐 얼마 갈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거지. 지금 추세도 없고 이렇게 우하향하는 종목들을 매매할 수는 없다. 그나마라도 지주사인 LG는 배당이라도 3% 이상 주니까 얘는 좀 더 매력적인데 LG는 나중에 또 지금 현재 액면가가 5,000원이니까 얘는 액면 분할을 하면 할수록 어때요? 내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배당을 어차피 많이 주는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LG한테서는 조금 더 매력은 좀 더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외에는 사실은 LG전자가 그렇게 매력은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뭐 반도체나 또는 전기전자나 뭐 내가 특별히 뭐 가전과 관련된 LG전자 쪽으로 막 그 관련돼 있지 않다 그러면 저는 종목을 뭐 큰 틀에서는 업종을 좀 변경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LG전자 쪽으로서 어쨌든 저는 이제 말씀드려야 되니까 결론 말씀드릴게요. 너무 좋게만 바라보지 말자. 좀 답답하지만 대신에 변동성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주식이니까 트레이딩은 분명히 가능하다. 그러면 올라갈 때 한 11만원 12만원 넘어가면 한 번씩 팔고 또 한 10만원 근처로 내려오면 사고 하는 박스권 트레이딩 능력은 저는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관점입니다. 다만 이제 큰 틀에서는 그런 변동성 과정에서 매매 신호들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니까 투자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매매 신호들을 좀 꾸준하게 좀 받아볼 수 있고, 특히 LG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제가 매매 신호를 꾸준하게 드리니까 같이 함께 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매매 신호를 보고 따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드릴게요. 자, 이것 꼭 잘 체크해야 되는데 바로 그게 뭐냐? 바로 5일 가격 이동평균선 지금 이제 돌파해놨죠. 자, 급등 패턴이 일단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는 5선이 무너진 다음부터는 5선 한 번도 회복된 적 없죠. 이건 급락 패턴이에요, 반대로. 근데 지금 이제 5선이 이제 회복됐죠. 그러면 5선이 지금부터 무너지지만 않으면 돼요. 이해되세요? 무너지지 않으면서 버티면서 여기서 우행보하면서 빠르게 10만원부터 회복돼서 10만 2천원 이런 식으로 회복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 뭐만 체크하면 되죠? 5선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체크하시면서, 그리고 여기 전저점 영역 다시 한번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만 체크하시면, 큰 틀에서는 LG전자는 그러면 최근에 이거 매수 포지션 보시고 대응하셨던 분들, 비중 확대라든가 또는 신규 투자하셨던 분들은 어때요? 이런 자리에서 짧게 제가 매도 의견이 나가거나 매도 신호가 나온다 그러면 짧게 또 손절을 빨빨 쳐내는 게 좋다. 그렇지 않으면 얘 얼마나 또 이렇게 쏟아질지는 가늠하기 어려우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업종 자체를
종목 자체를 예, 저는 변경하는 것 쪽으로 어쨌든 의견을 좀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가시고요. 나는 이제 롱 투자하겠다,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비중 조절 꼭 좀 잘 해주셔가지고 사고 팔고 제가 영상으로 좀 꾸준하게 올려드리니까 해나가시면서 큰 틀에서는 어떻게 해라? 그래서 큰 틀에서는 박스권 매매 위주로 내려오면 사고 위로 올라가면 좀 팔고 나중에 영업이익 전망이 뭐 7% 이상으로 좀 높아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뭐 그때는 15만원 뭐 아니면 정고점 영역까지 역사적인 고점 영역까지 한번 트라이 해보는 그 정도 관점으로 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LG전자는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5선을 회복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 기술적 반등 추가적으로 좀 더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LG전자에 대한 매매 신호들 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